네, 그 통지표에 이어서 생활기록부 보는 법, 생기부 옛날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기 접이식으로 돼 그거 있었던 거죠. 뭐였죠? 생활 통지표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보면은 이 아이는 성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던 건데 키 몸무게 다 적혀 있고. 성적 통지표보다도 더 복합적인 게 바로 이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뭐 초중고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출력해서 주지 않아요.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스 이게 대국민 서비스. 부모님들 종종 학교에 이거 출력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 법률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이스 들어가셔서 나이스에서 공인인증 받으시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당해년도 거 출력을 하시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교과세부 특히 안 보이고요. 그리고 행발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담임 선생님이 올해 만약에 이상하게 좀 써주셨으면은 수정 요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막고 그다음에 뭐 학생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당해년도 거는 보는데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1과 맞아요. 생기부 2로 나눠져 있어요. 생기부 2가 더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생기부 1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생기부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자료일 수가 있는데 생기부 2는 학교에서 작성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 진학할 때 생기부 2를 제출을 하게 돼요. 모든 걸 다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2를 제출하면요. 이거 요즘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2를 제출하면 일부 항목만 보입니다. 네. 아예 그냥 검게 처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 거 이상한 거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가 네. 되고요. 이렇습니다. 자, 저희가 탭을 선생님들이 탭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가리게 그렇죠.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생기부 2 맨 위부터 보시면 기본 학적 들어갑니다. 몇 반 네. 몇 반 번호까지 나오게 사진 되고요. 나오고. 담임 선생님 성함들 나오게 되고요. 네. 1번 인적 학적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님 정보까지 다 들어갔었는데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아이에 대해서만 들어가요. 네, 아이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게 되고 또 학적 사항에서도 학생한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빠지게 된 네. 걸로 같습니다. 출결 상황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데 수업 전체 일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특기 사항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미인정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미인정은 지난번 통지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단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근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지 않으면 좀 그래서 모든 학교의 출결 미인정으로 점수 계산하는 법이 다 나와요. 고등학교는 맞아요.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뭐 일반고든. 그리고 그렇죠? 이 미인정 결석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이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되지요. 그래요? 이걸 가지고서 그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삭제 심의에서 그 항목을 빼긴 빼는데 그렇지만 여기로는 일정 정도 기록으로 들어갔다라고 남는 하면은 거죠. 그걸 보고서 유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봉사, 사회봉사 이런 거는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괜찮은데 출석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쉽게 말하면 정학. 예전에 옛날 분이시네. 그러면 이제 출석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네. 수상 경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상 경력이 상을 몇 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학을 갈 때는 반영되는 개수가 달라지는데 여기 일단 다 들어갑니다. 일단 다 들어가요. 다 근데 들어가요. 외부상은 안 돼요. 외부 상보 쓰죠. 네.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하셨습니다. 교내에서 있었던 상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상 명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등급 들어갑니다.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장려. 뭐 우수, 장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몇 등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 몇 명이 참가했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회들 가급적 교내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나가서 이런 것들 경험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자율 동아리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 봉진에서 봉이 빠지고요. 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봉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봉사 시간이 산출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봉사는 뒤로 가게 되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율 활동은 말 그대로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장이 되거나 학급 반장, 회장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교육받는 거, 교권보호 교육이라든지 뭐 감염병 교육 이런 내용들을 블라블라블라해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은 공식적인 동아리로 들어가는 내용들. 그럼 여긴 자율 동아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율 동아리가 여기에 포함은 기본적으로는 안 안 되죠.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스포츠 활동까지 포함된 해서, 내용들로 내용이 실수,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진로 관련된 내용들, 진로 캠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들어가죠. 봉사활동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서는 교회 봉사는 넣지 못하게 그렇죠. 바뀌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교내 봉사와 교회 봉사가 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승인이 난 경우에만 봉사활동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도 우리 부모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냥 가서 했다. 안 되잖아요. 넣어달라.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봉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안내를 받고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 경우에 이수 확인을 받고 또 이수 확인도 요즘은 전산으로 다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1368로 해서 네.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증빙 자료를 받고서 그렇죠. 따로 제출을 해야 들어오게 됩니다. 1368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기관에서 하려면은 맞습니다.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교육을 합니다. 봉사활동 가는 기관들 어디에서 되는지 뭐 아무나 다 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논란이 되죠. 노인정에서의 봉사활동 인정되는가? 사실 실제로 그걸로 손해 본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반드시 확인을 확인하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2시간, 3시간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맞습니다. 있어요. 자, 그다음 5번 핵심적인 거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각 과목별로 아까 통지표에서 봤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세부 특기 사항이 들어가는 과목별. 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과세특기라고 하는 건데요. 과목별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과에서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죠. 없어요. 네. 고등학교에서는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써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언가 특기가 있을 때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텅텅 비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학교에서 살고 있는지, 좀 살고 성실히 있는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은 과세특을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과목별 세부 특기를 보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과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그렇죠. 가지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활동한 친구들의 맞아요. 경우, 특별하게 잘한 친구들의 경우 적어주시는 거죠. 이게 뭐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에다가 뭐 작성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보여요. 학부모님들이 안 과세특은 보이죠. 볼 수 없어요. 과세특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희 교사의 권한인 거죠. 이제 생기부 2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좀 끝나고 나서. 네네 그 뒤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가 6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 사항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독서 활동이 현재는 학기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목과 작가까지만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과에서 교과별로. 들어가는 독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가급적 좀 좋은 책들을 많이 넣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읽었던 책 넣어야 되죠. 그렇죠. 아닌 거 넣으면은 바로 나중에 여기서도 면접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뭐 제목 멋있다고 해서 그거 넣으면 안 되고 실제 읽었던 책을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정신없이 달렸는데 마지막 8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특이라고 얘기하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한 것.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아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써주게 되는 항목입니다. 나쁜 말은 안 써주시죠. 보통 좋은 내용들을 넣게 되는데 이건 뭐 용비 어천가도 아니고 좋은 내용을 일부러 쓰진 또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 행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종합판이에요. 학생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통지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자소서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면접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부모님들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학교 생활기록부 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사실 말을 아끼게 되죠, 저희도. 역사를 네. 기록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번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갈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